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 풍동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은 제가 별 5개 중에 별 2개만 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뭐 엄청 쉬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올해 2024년 시험을 본 친구들도 이 내신 분석 리포트를 보고 있겠지만 보통은 2025학년도 내년을 준비하는 풍동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 2개라는 건 쉬웠다의 의미가 아니고 수능 특강이나 고3 학평 수능에 있는 너무나도 고난이도의 문제에 집중하다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개념 문제들의 실수를 가져오면 풍동고 시험은 참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총평을 보시면 질병부터 사람의 유전까지 22문항 객관식만 출제가 됐습니다. 문항수가 좀 적죠. 하지만 질병, 방어작용, 혈액형 이 부분이 타 학교 같은 경우는 1학기 기말고사 때 봤기 때문에 유전 부분에 대해서 내신 대비하는 것도 힘든데 이 질병과 방어작용, 혈액형 부분까지 2학기 중간고사 유전과 함께 대비하기는 학원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1학기 기말고사 때까지 듣고 그 다음 여름방학을 거쳐오면서 많이들 까먹죠. 그러다 보니까 체감상 난이도는 훨씬 높을 수 있어요. 뭐 2학기 중간고사 됐다고 해서 우리 학교 앞에도 시험 보는데요 라고 하면 물론 저희 학원은 수업 개념 강의가 촬영돼 있고 그 다음 문제 주고 해설 강의도 있습니다만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메꾸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년 풍동고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1학기 기말고사 때 다른 학교보다 적게 봤다. 그럼 여름방학 때 이 부분을 꾸준히 본인이 메꿔야 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고3 학평 수능 변형 문제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크게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까 같은 이유 때문인지 1등급 컷이 81점, 그 다음 2컷이 67점, 3컷이 54점이고요. 평균 35점 정도인 걸로 봐서 물론 이게 정확하게 학교에서 이렇게 프린트로 나온 건 아니긴 합니다만 유전 공부를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올해 같은 경우는 보여집니다. 질병과 방어작용에서 5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혈액형은 1학기 기말에 또 봤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만 혈액형 같은 경우는 사람의 유전과 연계성도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놓고 공부를 하긴 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이사항이 주로 내신 중하급 수준의 문제들만 출제가 됐는데 등급 컷이 많이 낮았다. 뭐 이런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요. 2번 문항이 비특이적 면역, 내신 수준의 문제였습니다만 아무래도 히스타민이라는 아이의 작동에 대해서 수업 시간이나 이렇게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지엽적인 문항도 앞에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오답자들이 많았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2021년 고3 9월 아주 옛날 문제죠. 어떻게 보면 보기만 변형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그림으로 설명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또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방어작용 부분이 앞에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많이 까먹었을 거거든요. 이렇게 방어작용 부분에서 문제가 5문항이 출제가 되면서 이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공부하기 좀 어려웠다 인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수분열부터인데요. 이 감수분열까지 염색체부터 감수분열까지가 최근 고3 학평 수능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는 트렌드한 형태입니다. 뭐 종상성 성별 찾기라든지 핵상과 유전자, 그 다음에 염색분체와 DNA 상대량 같이 좀 킬러적인 요소들이 많을 수 있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문제 풀면서도 겁을 많이 먹는 부분이거든요. 10번이 2020년 고3 7월, 12번은 2021년 고3 6월 변형 문제고요. 풍동 같은 경우는 10번, 11번, 12번에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는 됐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연도 불러드렸지만 옛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 문제예요. 최근에 많이 어려워지기 전. 그래서 평상시에 기본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18번의 맨델의 법칙 문제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다는 게 좀 또 특징이기도 해요. 이 맨델의 법칙은 중학교 때 배웠고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 생명과학에서는 맨델의 법칙이 교과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안 하진 않습니다만 주요하게 다루진 않거든요. 근데 세계학교 정도가 그리고 풍동은 여전히 이런 형태의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대신 간단한 우열이나 유전자형 체크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좀 대비가 잘 안 되어 있거나 연습이 부족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20번 다인자 독립, 그리고 21번이 2021학년도 수능 변형, 그리고 22번이 2022학년도 9월 변형 정도 문제인데요. 뭐 이 세 문제가 1등급을 결정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근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예전 고3 학평 수능 문제이다 보니까 풍동고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기본 개념 문제를 명확하게 여러 번 수특이나 고3 학평의 어려운 것보다는 그게 중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 시험이었습니다.